자, 그러면 클렌징의 종류, 그 다음에 디클렌징의 종류도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클렌징은 거기에 보면은 클렌징 로션을 외워야 돼. 로션. 클렌징 로션은 모든 피부라는 거. 거기 체크. 자, 근데 이게 이렇게 나올 거야. WO냐 OW냐 이렇게 나오는데 얘 클렌징 로션인 경우는 수분이 많기 때문에 OW가 돼. 이렇게 WO인 경우는 클렌징 크림. 그러니까 오일이 주성분이라는 거지. 이런 것들 같이 다 봐야 돼.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요, 온수포도 나올 거야. 온수포에 하는 기능. 온수포, 냉수포 쓰는 거 알죠? 온수포, 냉수포. 냉수포는 디클렌징 중에 아할 때 냉수포 써야 돼. 그 다음에 냉수포는 팩 또는 마스크 때. 이때 써야 돼. 팩이랑 마스크의 차이점은 우리가 크림팩이라고 할 거야. 실기 때. 그럴 때는 팩이고, 고무 마스크, 모델링 마스크, 석고 마스크 할 때 마스크야. 둘 다 냉스포를 써야 된다. 요것만. 그게 지금 29페이지. 그 다음에 온스포는 클렌징, 그 다음에 마사지, 매뉴얼 테크닉 이럴 때, 디클렌징 일부 할 때 온스포 쓴다. 그래서 냉스포라는 거는 수축시키는 거고 뭐 이런 기능 있잖아. 일반적인 기능. 네.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디클렌징 봐봐. 31페이지 종류. 이 디클렌징의 종류는 좀 알고 가는 게 좋아. 디클렌징의 종류는 물리적인 게 있고 화학적인 게 있어. 자, 그래서 31페이지 보면 물리적인 거는 고마지 밀어내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바른 다음에 근육결 방향대로 밀어내야 돼. 건조 후에 건조. 바로 밀어내면 안 돼. 건조하고. 그 다음에 스크럽을 롤링하는 거죠. 이거는 둘 다 물리적으로 들어가. 근데 화학적인 건 뭐냐면 제품 자체가 그렇게 생긴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효소. 자, 국가자격증에서 4가지 중에 하나가 나와. 그리고 시험에서도 요건 알고 가야 돼. 됐죠? 아하냐 효소. 효소 같은 경우는 온도가 있어야 돼. 온도, 습도가 중요해. 왜냐하면 효소는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어. 단백질이기 때문에 얘를 온도, 습도에 의해서 걸쭉하게 한 다음에 얘를 물에 의해서 개서 얼굴에 다 바르는 거야. 그 다음에 온수포, 온도, 습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온수포로 온도를 적정량을 주면 얘가 뭉쳐져. 이렇게 효소가. 그래서 각질을 녹이는 거야. 그게 이게 단백질 성분이라서. 자, 아하는 우리가 천연산 이렇게 해서 과일산이거나 아니면은 뭐 식물에서 추출하거나 그런 것들이 다 아하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과에서 추출하는 거, 그 다음에 사과산, 그 다음에 귤이나 뭐 이렇게 새콤달콤한 구연산, 뭐 이런 산들, 산. 일반적으로 산. 포도에서 나오는 주석산, 뭐 이런 것들이 다 산에 들어가지. 아까 얘기했죠. 아하는 미백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다 디클렌징이다. 31페이지. 효소를 엔자임이라고 부르니까 이게 가끔 시험에 나와. 엔자임, 효소가. 엔자임. 집중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뭐냐면요. 34페이지 보시면은 여기죠. 자, 이거 아까 얘기한다는 게. 자, 피부 타입별 성분이 나옵니다. 이거 그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나오죠? 건성 피부 콜라겐, 엘라스틴, 솔비톨, 히알루론산, 지성에는 살리실산, 클레이, 유황, 캄포어, 건성 피부 뭐 이렇게 나오죠. 네, 이런 성분들 외우시고요. 노화는 거기 보이시면 비타민 E, 레티놀, 프로폴리스, 플라센타, 알란토인 뭐 이런 성분들. 그다음에 민감성 성분 아까 했어요. 아졸렌, 비사보롤, 리치아질 뭐 이런 거. 이 성분들은 같이 연결해서 하시면 한 2문제, 3문제 정도. 됐죠? 패스. 그다음에 매뉴얼 테크닉이 있는데 이 매뉴얼 테크닉은 실기 때 하면 좋아. 사실은. 자, 그래서 뒤에 마네킹이 있죠. 저 마네킹 한번 주시겠어요? 매뉴얼 테크닉이 5가지 밑에요. 자, 마네킹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면 매뉴얼 테크닉은 5가지가 들어가요. 국가자격증에서. 그래서 요게 이제 쓰다듬기. 쓰다듬는 거는 손바닥 전체로 쓰다듬는 거야. 그래서 그 테크닉만 들어가면 돼.
이런 거. 쓰다듬기. 그 다음에 에플라지라고 해. 쓰다듬기를 다른 말로 에플라지라고. 그래서 거기에 보면 39페이지 보면 쓰다듬기라고 돼 있어요. 책 보세요. 39페이지 돼 있어요? 39페이지. 네. 다음 중 관련이 없는 말을 찾아라. 이러고 나올 수도 있어. 왜냐면 쓰다듬기, 에플라지, 경찰법, 무찰법 이렇게 4가지 이름이 있다고. 그래서 아닌 것들을 찾으라고. 알겠죠? 이해 갔어요? 다시 마사지는 5가지가 들어가야 돼. 지금 첫 번째 한 거야. 목 쓰다듬기. 쓰다듬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에플라지. 그 다음에 무찰법, 경찰법 똑같은 말이라고. 그 다음에 문지르기는 이거야. 봐봐요. 이거 봐. 보세요. 앞에. 이게 문지르기. 이걸 프릭션이라고 해. 이거는 피지를 자극하는 거라서 건성 피부는 많이 하면 안 돼. 알겠죠? 롤링. 그 다음에 두드리기. 아니 반죽하기 있죠. 반죽하기 이거야. 이거 반죽. 근육을 반죽하는 거야. 다른 말로 거기에 보면 유찰법, 유연법이라고 하거든요. 이름을 외우라고. 이름. 그 다음에 두드리는 건 이거야. 이거. 이렇게. 자, 두드리는 거 손가락으로 고타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바이브레이션 알죠? 바이브레이션 이런 거. 바이브레이션. 그래서 5가지가 들어가야 된다.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냐면요. 제모 한번 보실래요? 제모. 자, 제모는 뭐가 나오냐면, 제모 보이세요? 45페이지 제모. 자, 제모는 일시적 제모하고 영구 제모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에서 하는 것들이 다 일시적 제모고, 영구 제모는 레이저 제모가 있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국가자격증 시험은 여러분들 제모 시험을 보는데 일단은 순서가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뭐냐면 털의 반대 방향으로 떼어낸다. 이것만 알면 돼요. 털의 반대 방향. 아셨어요? 네, 그래서 털의 반대 방향 그거 하나 시험에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44페이지 보여요? 제모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모 패스할게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요. 화장품학입니다. 자, 이제 됐어요. 자, 그러면 화장품학은 제가 정리해주는 대로 그냥 끝내겠습니다. A4 용지나 뭐냐면 적을 거 준비하세요. 자, 첫 번째 화장품. 자, 노트에다 적어. 지금 책을 보지 마시고요. 노트에다 적는 게 더 빨리. 자, 공중보고는요 문제 푸는 게 더 빠르고. 사실은 시간이 안 되면 내일 시험이다라고 하면은 공중보건을 보는 게 더 빨라요. 근데 화장품학은 필요하니까 첫 번째 화장품은 화장품법. 그래서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거. 아까 설명했죠. 주름, 미백, 자외선은 꼭 알아야 돼.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거. 기능이잖아. 그 다음에 성분. 아까 얘기했어요. 성분 다 외워라. 자, 그 다음에 화장품의 4대 요건이 있어. 4대 요건. 화장품을 만들 때는 4가지를 잘 지켜야 돼. 첫 번째는 피부 자극에 대한 안전성. 안전하냐. 그 다음에 내용물이 분리되냐. 이런 안정성. 그 다음에 발랐을 때 촉촉하냐 촉촉하지 않냐 뭐 이런 거. 그걸 사용성.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내가 미백을 위한 거야, 주름을 위한 거야, 어느 용도로 쓰이느냐, 그걸 유효성. 자, 요게 4대 요건입니다. 그래서 4대 요건을 꼭 지켜야 된다. 요거는 거의 객관식으로 나와. 아닌 것을 찾아.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화장품에서 나오는 거는, 자, 첫 번째 우리가 화장품을 만들 때는 유성과 수성이 있죠. 그렇지 않나요? 자, 이 2개가 섞여 안 섞여? 섞여 안 섞여? 안 섞여요. 안 섞이지. 그러니까 뭘 넣어? 계, 면, 활성제. 요거 시험에 나오지. 요거. 자, 계면활성제를 지금 하겠습니다. 계면활성제는 요렇게 생겼어. 요렇게. 그래서 머리가 친수성, 꼬리가 친유성.
그래서 친수성이 플러스고 꼴과 마이너스면 요 이름을 머리의 이름을 따야 돼. 양이온 계면활성제. 들어봤죠? 그죠? 만약에 반대가 되면 뭐가 돼? 반대가 되면 음이온 계면활성제. 들어봤죠? 표정. 그 다음에 두 개의 이온을 갖고 있으면 양쪽성 계면활성제. 자, 이온이 없다라고 하면 음이온 계면활성제. 이렇게. 근데 이거만 나오냐? 아니지. 뭐가? 얘가 하는 기능이 뭐냐는 거야. 얘는 양이온은 그러니까 양이온은 정전기 방지. 그러니까 정전기. 그다음에 린스, 섬유유연제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쪽이야. 양이온. 얘가 하는 기능. 음이온은 때를 빼는 기능이야. 그래서 종류로는 샴푸 이런 거, 비누 이쪽으로 들어가죠. 양쪽 섬은 자극이 덜한 거 있잖아. 저자극. 그 다음에 비이온이죠. 비이온. 비이온은 기초 화장품들, 화장품에 들어가는. 요게 시험에 나온다. 그래서 지문을 주면 음이온인지 양이온인지 찾고 아마 종류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사지선다형이니까 종류. 공부할 거 많지. 네. 그 다음에 요게 계면활성제가 끝나지. 그러면 방부제 외워야 돼. 방부제. 방부제가 뭔지 알죠? 방부제는 화장품은 어때? 유성과 수성만 넣고 계면활성제 넣잖아. 그러니까 어때? 바글바글 세균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세균이 들어가지 않도록 미생물 증식을 하지 말도록 또는 기간상 화장품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들어가는 게 방부제 또는 보존제. 똑같은 보존제. 보존제. 다음 방부제가 아닌 걸 찾아라. 이러구나. 무조건 해야 돼. 그래서 사실 종류가 많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함량이 높은 페독시에탄. 페독시에탄올. 그 다음에 벤질, 알코올. 이건 무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끝에 파라벤으로 끝나면 방부제. 그 다음에 우레아로 끝나면 다 방부제. 이러면 찾기 편하잖아. 방부제가 아닌 거 찾을 수 있겠죠. 요 4개야. 그래서 꼭 찾아라. 됐죠? 보존제까지 하네. 자, 그 다음에 점증제라는 것도 있어. 점증제 알아? 점증제? 점증제. 점증제가 크림에도 들어가. 점증시키는 거다. 점도. 스킨 로션이랑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크림에도 들어가지만 점증제는 또 어디에 들어가냐면 마스카라 아이라이너도 들어가. 그래서 메이크업류에도 점증제가 들어가고 기초류에도 점증제가 들어가는데 이름이 틀려. 카보머 이런 거는 기초도 들어가고 메이크업도 들어가지만 이렇게 점증제들이 들어가. 잔탄검 뭐 이런 것도 다 점증제죠. 됐나요? 자, 네. 점증제. 그러니까 시험에 조금씩 나오는 것들을 화장품학에서 좀 봐주는 거야. 계면활성제가 제일 많이 나와.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미백제, 그 다음에 주름 자외선전염제. 집중력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긁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 그 다음에 영양을 조금 해볼까? 영양도 한번 해볼까? 영양하고 끝낼게. 그리고 나머지는 문제를 풀어보자. 자, 영양은 사실은 어디냐면 페이지를 봐도 되지만 영양이라는 거는 자 여기 봐보자. 자 이렇게 나눠볼까요? 영양은 탄단지 말고 탄단지는 뭐 아까 단백질은 알죠? 단백질은 아미노산이잖아. 제일 작게는 아미노산이 되지만 얘는 아미노산은 종류가 있잖아. 그죠? 필수 아미노산과 불필수 아미노산.
그 아까 얘기한 우리가 멜라닌 형성 세포가 피로신이 영입을 하는 거.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자, 그다음 비타민을 한번 보자. 비타민. 비타민 한번 볼까요? 비타민. 교수님 지금요? 그냥 적는 게 더 빨라요. 그렇죠. 교수님 이따 소독학도 한번 봐주시면 안 돼요? 소독학 네. 네, 소독. 어차피 문제로 또 풀면 돼. 소독만 해줄게요. 이거 네. 끝나고. 네. 자, 비타민은 왜 하냐면 화장품이랑 연관돼서 해야 돼. 그래서 지용성 비타민, 그다음에 수용성 비타민 이렇게 봐요. 됐죠? 자, 그럼 지용성 비타민은 뭐가 있냐면 지용성 비타민은 A, B, E, K 이거 보면 좋아. 네. 그냥 4개야, 4개. 지용성은 A, B, E, K. A는 아까 어디서 뭐라 그랬지? A 생각나? 비타민 A? 아까 레티나. 오! 네. 굿자. 레티놀 맞아. 그래서 얘는 주름 그거. 자, 지용성은 지질에 의해서 용해되는 애, 그지? 그 다음에 D는 항구룹경. 구룹경. 또는 골다공증 예방. 그래서 좋다. 아까 우리 비타민 D 얘기했잖아요. 네. 요즘 주사로도 맞지만 먹기도 하고. 그런데 얘는 아까 얘기했죠. 뭐가 자외선이 필요한 거예요. 비타민 D 합성. 자외선에서 하는 역할 비타민 D 합성. 그래서 먹는 거야. 합성이 안 되니까 나가질 않으니까. 네. 비타민 E는 얘는 이 시험에 보면은 항노화 또는 불임이라고 써 있을까? 불임을 예방한다. 뭐 이러고 나올 거예요. 부족하면. 풀림. 네. 네, 그다음 비타민 K는요 혈액을 응고시키는 애죠. 요거는 ADK는 지용성 비타민이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노화와 관련되는 애들이 많아. 그다음에 수용성은 알죠? 네, 수용성은 대부분 우리가 이제 소변에 의해서 녹아서 가지, 그지? 그러면 비타민 C, 아스코르브산. 아까 비타민 C는 미백이라고 그랬죠? 요런 거.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혹시라도 무기질이 있을 거야. 무기질은 알죠? 소량 무기질, 다량 무기질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다량 무기질은 얼마 안 되지만 칼슘 있잖아. 이런 거 있지, 칼슘, 그지? 그 다음에 칼슘하고 마그네슘 뭐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다량 무기질이야. 근데 간혹 요즘에 나오는 게 나트륨, 염소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연 이런 애들이 가끔 나오기도 해. 그래서 걔네들 면역과 관련되는 건 아연이죠, 애기들. 그 다음에 나트륨은 우리 알죠? 그 마그네슘은 눈가 떨리는 거고 나트륨은 예민해지는 거잖아. 이런 것들. 칼슘은 골다공증을 또 예방할 수 있잖아요. 비타민 D하고 연관돼서 이것만 하고 자 지금 소독학 얘기했으니까 우리 소독학 보자. 네. 자 사실 공중보고는 질환이 더 많이 나와. 질환. 공중보고는 질환을 외우는 게 더 빨라. 사실은 그거는 질환을 외울 건데 그거는 질환은요. 알아요? 질환 쪽은 아니. 모르죠. 자 네. 봐봐. 소독도 중요한데 그럼 소독 먼저 하고 하자. 소독학은 중요한 게 뭐냐면 소독의 정의가 나와. 소독은 2차 감염이야. 2차. 얘는 멸균이 아니야. 멸균보다 작은 개념이야. 간염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그죠? 죽이는 게 아니라고. 더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서 소독은 방부보다는 커. 방부는 식품이나 그지? 식품 이런 쪽으로 화장품, 식품 이런 쪽이 방부고 소독은 개념의 중간에 들어가야 돼. 그 다음 멸균 이거 의료 쪽에서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소독제가 나올 거야. 소독제는 조건들 비싸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 너무 비싸면 안 된다, 작용이 편리해야 된다 막 이런 거 있지. 그게 소독이야. 그거 그 정도만 알면 돼. 그 다음 나오는 소독이 뭐냐면 종류가 나와. 뭐냐면 물리적 소독제. 그죠? 들어봤죠? 네. 그 다음에 뭐 있어? 화학적 소독제. 화학적 소독제는 퍼센트가 있어요. 딱딱 떨어져. 농도가 중요해. 화학적인 거. 농도.
그 다음에 물리적 소독제 한번 볼게요. 물리적 소독제는 나오는 것만 나와. 지금 소독을 봐야 되죠? 그죠? 책으로 볼 거잖아. 네. 책으로 봐도 되고 내가 하라는 게 이게 바로바로 나올까? 자, 그럼 소독제 물리적 소독제 보여요? 몇 페이지지? 221페이지. 225페이지. 자, 봅시다. 물리적 소독제에 보면은 자비소독이라고 나오지. 이거 시험에 잘 나와. 자비소독은 다른 말로 열탕 소독이라고. 열탕 끓이는 거야. 그지? 열탕 끓이려면 어때야 돼? 내용물이 다 잠겨야 되지. 그런 조건들. 그 다음에 100도씨에서 15분에서 20분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다음에 자비소독을 사용하면 안 되는 용기들 이게 나와. 그럼 뭐가 있을까? 자비소독을 사용하면 안 되는 용기들. 응, 플라스틱. 그 다음에 나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이 있을 거야. 그런 용기들 보이죠? 중요한 거는 거기 보면은 스테인리스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 사용하겠죠. 그 다음에 저온 살균 소독 보여요? 네. 저온이 있어. 이거는 파스텔가 보완하는 거지. 파스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유나 치즈 있죠. 만들 때 살균 소독하는 방법이 저온 살균 소독.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저온은 60에서 65도거든요. 30분간.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저온도 있고 고온도 있고 초고온도 있죠, 사실은. 근데 저온 살균 소독이 제일 많이 나 시험에. 나머지는 패스 하시고요. 그다음 뒤쪽으로 보시면 교수님 이거 한 번씩 그냥 보면 되는 건데 너무 막 자세히 볼 필요는 없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나 정도. 나 정도. 너무 그 시험 문제를 풀어보면 알아. 어느 정도인지 알아. 이렇게 요 정도 듣고 문제를 푸는 게 맞아. 그 다음에 어디냐면 222페이지 보면은 자, 화학적 소독제는 퍼센트 있죠. 거기 석탄산 3% 줄쳐봐. 석탄산 3% 바닥 소독하는 거. 석탄산은 모든 화학적 소독제의 기준이 돼. 기준. 석탄산을 기준으로. 그래서 얘가 되게 중요해. 그 다음에 알코올. 우리가 쓰는 알코올은 에틸 알코올이야. 70%. 소독제, 손소독제. 그 다음에 승홍수 0.1% 줄쳐. 승홍수는 살균력이 엄청 좋아. 근데 부식이지 않다. 그 다음에 손에 자극이 되죠. 승홍수야. 똑같이 바닥 소독할 때 쓰는 거야. 됐나요? 됐어요? 그 다음에 크레졸도 3%. 이런 거. 그 다음에 역성 비누 있잖아요. 역성 비누는 양이온 계면활성제에서 무슨지? 양이온 계면활성 비누잖아. 비누. 양이온 계면활성제지만 살균력이 높고 무해 자극성이 낮다. 이런 거. 음식 소독할 때 쓰는 거 있잖아. 그걸 역성 소독할 때 역성 비누라고 그러지. 그래서 그 정도만 올려. 그 다음에 이거를 시험 문제가 어느 정도로 나오냐고 하면 뒤쪽 가볼까요? 두려워하니까. 어디냐면 소독은 공중보고 240페이지 한번 볼래요? 240페이지 보면은 1번 그러니까 공중보건의 3대 목적이 아닌 거 이러고 나오잖아요. 이런 식이야. 질병 예방, 생명 연장, 그 다음에 정신적인 증진. 이게 나오죠. 예방이지 치료는 아니거든. 이런 식으로 답이 나와. 공중보건의 3대 목적은 윈슬로우가 얘기한 거랑 똑같아. 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다 풀어보는 게 좋아. 240페이지 보여요? 240. 네 보여요. 어디? 아 네. 네, 1번 한 거야. 공중보건의 3대 목적이 아닌 질병 치료라고 정답. 이게 윈슬로우가 얘기한 건데 공중보건이잖아. 예방이 목적이야. 예방하고 연장하고 증진하는 게 목적이야. 이런 거. 그 다음에 3번 봐볼래요? 3번 지역사회 보건이잖아. 보건의 대표적인 건 영유아야. 영아 사망률, 영유아 사망률이. 그래서 영아가 얼마나 많이 태어나서 죽냐.
이거 그냥 외워야 돼. 역류화 사망 이런 거. 그다음에 질병의 3요소 5번 잘 봐봐. 질병이 걸렸다잖아. 그러면 뭐야? 내가 만약에 감기에 걸렸어. 그건 뭐야? 감기 바이러스잖아. 그거는 병원체. 바이러스냐 세균이냐는 병원체야. 근데 감기가 걸렸잖아. 그지? 언제 걸렸어? 환경. 그러니까 환경. 병원체, 환경, 숙주. 누가 걸렸어? 내가 걸렸어. 그래서 질병의 3요소는 병원체, 병원소, 그 다음에 간염, 경로 이렇게 되는 거야. 답은 4. 군집독은 아니라고. 원래 정확하게는 질병의 3요소는 병원, 병인, 숙주, 환경이야. 이렇게 해야 돼. 알겠어요? 그래서 병인을 다른 말로 병원체라고 해. 그래서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게 뭐냐면 세균이냐 바이러스냐 이런 거 나와. 이거 세균과 바이러스를 나눠야 돼. 그러면 세균과 바이러스를 나눌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시험 문제 우리가 맞는 거 있지. 우리가 맞는 병원균들을 백신들을 외우는 게 더 빨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BCG 태어나면서 바로 맞는 게 BCG야. 결핵균. 결핵은 세균이거든. 그리고 어느 정도 태어난다 그러면은 뭐야? DPT. 세균이야. 이것도 세균. 다 세균이야. 디프테리아, 백일의 파상풍. 이거 꼭 외워야 돼. 디프테리아, 이거 백일의 파상풍. 이거 외워야 돼. 시험 문제 나와. 그 다음에 MMR. 이제 어느 정도 된다. 초등학교 들어간다. 그럼 이거가 끝나. MMR. 그래서 볼거리 알아? 볼거리? 네. 볼거리 M. 그 다음에 홍역, 미즐즈, 홍역, 루벨라, 풍진. 이런 걸로 외우는 게 더 빨라. 이거 바이러스거든. 그래서 세균과 바이러스의 종류가 아닌 걸 찾아라. 이러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1군 간염이 1군이냐 뭐 2군이냐 3군이냐 나오는데 이거는 매년마다 틀리는데 1군은 법정 감염병, 1군은 격리시키는 것들, 코로나처럼 이렇게 격리. 2군은 주사 나오는 거, 백신 이런 거 이렇게 외워야 돼.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문제를 푸는 게 나아. 공중보건은 차라리 쉬울 수도 있어. 문제답을 그냥 외워야 돼. 자, 17번 봐봐. 16번, 17번. 인구 구성이 피라미드가 있고 종형이 있고 항아리가 있고 별형이 있어. 알겠어요? 242페이지. 네? 16번. 17번. 이거 너무 잘 나와. 이거 이렇게 피라미드형이 있어. 이거는 개발도상국이야. 피라미드. 종형이 있어. 이거는 이상도형. 그 다음에 별형이 있어. 이거 도시, 유입형. 이렇게 보면 이 도시요? 도시 유입형. 이거 첫 번째 거는 뭐예요? 개발도상국 피라미드.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봐봐. 20페이지, 아니 20페이지를 20번에 기후의 3요소 이것도 나와. 기온, 기습, 기류. 꼭 나왔어. 그 다음에 22번 쾌적습도 40에서 70. 이건 외워야지. 그지? 23번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가 되는 거 몇 번일 것 같아? 2번? 응? 2번. 응, 맞아. 자, 그거 잘 나온다고. 그 다음에 25번 봐봐. 25번에 수질 오염의 지표 중 COD가 있어. 자, 수질 오염, 만약에 수질이 오염이 됐다라고 하면은 BOD하고 COD 이거 외워야 돼. 그 다음에 DO 이렇게 하거든. BOD는 뭐냐면 바이오, 이거는 케미컬. 하수야, 더러운 물이야. 더러운 물일수록 얘네들은 많아. 이건 용존산소량이라서 얘가 적은 거야. 근데 상수야, 먹을 수 있는 물이야. 그러면 얘는 내리고 얘가 올라가야 돼. 이렇게 풀어야 돼. 그래서 25번 꼭 풀어.
됐나요? 네. 그 다음에 32번 이런 거 있잖아요. 직업병들 32번 직업병이거든. 이 직업병들은 조금 보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33번 세균성 식중독, 독소형 식중독이 아닌 거. 우리 식중독균 있잖아요. 이것도 외우는 게 좋아.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비브리오균 같은 경우는 간염병이야. 나머지 포도상구균, 보툴리누스균, 웰치균은 다 독소형 식중독이야. 알겠죠? 독을 갖고 있다. 됐나요? 그 중에 보툴리누스균 있을 거야. 33번에. 이거 보툴리누스균은 시험에 잘 나와. 됐나요? 그 다음에 35번. 35번. 자, 우리 독성이 있는 물질들 있잖아요. 식중독균은 외우는 게 좋아. 식중독균들이 외우는 게 좋아. 지금처럼 이렇게 나온다고. 자, 감자에 뭐라고 했어? 감자에 솔라닌, 감자 싹튼 감자 있지. 이거 외워. 솔라닌. 솔라닌. 그 다음에 독버섯, 무스카린. 됐어요? 네. 그 다음에 보거, 테트롭톡신. 톡신. 여기에 매실 같은 게 나왔잖아요. 이거는 뭐 진짜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 아미그달린 이런 건 모르는 거다. 아는 것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치? 보고 나왔잖아. 36번 테트라톡신. 이 정도까지만 하면 돼. 39번은 몇 번이? 아까 소독은 어느 정도 된다고 그랬어? 39. 39번. 정답은? 소독의 기준은 어느 정도 돼? 누가 가장 큰 거야? 멸균? 멸균. 그 다음 1번. 1번 살균. 그 다음 소독, 방구. 이렇게 해야 자, 그러면 43번 풀어봐. 43번 이런 식으로 나와. 43번, 44번, 네. 45, 46번. 46번은 안 풀어도 돼. 43번부터 44 자기가 지금 소독을 해달라니까. 네. 45. 그 다음 법이거든요. 법은 문제풀이로 하는 게 나아. 네. 거기 풀어봐. 자, 클릭 누르고 읽어봐.